안녕하십니까. 송건축의병관 건축사입니다. 송파구 상가주택 이런 땅이 돈이 됩니다 라는 주제로 북일의 D1의 2, 7과 8블록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6블록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7블록 같은 경우는 18단지에 바로 마주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블록 같은 경우는 전면에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쪽이 7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7의 5,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6의 9인데요. 앞에 이제 18단지가 이렇게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의료시설이 들어서겠죠. 그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8블록이고요. 지금 이제 8블록 같은 경우가 이제 요렇게 길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저쪽 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본 거죠. 여기 서서 제가 이쪽으로 촬영한 겁니다. 이쪽에 이제 여기 서서 이쪽으로 촬영했을 때 전면으로 봤을 때 이쪽 길로 저쪽으로 가면 이제 마천역 거여역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고요. 이쪽이 7블록, 그 다음에 이쪽이 8블록입니다. 뭐 짓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8의 1, 8의 5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죠? 1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이 블록 쪽에서 나가면서 이제 8블록 쪽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2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블록 1번을 끼고 구도심이 지금 앞에 보이죠. 단독주택 용지고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이제 1블록이 보입니다. 그래서 1블록하고 2블록 사이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1블록하고 2블록 사이 길을 지나서 들어가면, 예, 여기 이제 1의 1이죠. 1의 1 앞에 보이는 게. 그래서, 2의 1에서 이제 5번으로 쭉 직진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른쪽이 이제 2에 1, 2, 3, 4, 5 이렇게 쭉 땅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보이는 쪽, 저쪽이 이제 1, 2, 7, 8. 그래서 오른쪽이 8번, 왼쪽이 7번입니다. 그래서 7번하고 8번 블록 사이길로 나가서 18단지 사거리를 가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봤던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여기 이쪽 1번 요게 이제 충고 제한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충고 협의 대상은 없습니다. 상가 활성화 설계가 필요한 건 당연히 7의 5번, 그 다음에 8의 5번은 당연히 상가 활성화 설계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쪽 전면도로에 대한 상가 활성화 설계가 가장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물론 상가 특화 설계 부분에서 7에 2, 3, 4번 그 다음에 8에 2, 3, 4번도 특화 설계를 해야만 가능한 상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72평 이상인 경우 주거 수익률이 최대가 가능한 곳은 어디냐 라고 질문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저의 판단으로는 7의 1이나 8의 1 같은 경우는 69평대예요. 그래서 70평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주거 수익률을 최대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좀 섬세한 설계를 한다면 주거 수익률도 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7의 1하고 2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가 수익률을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곳이다. 네, 7번하고 8번. 그 다음에 이제 7번 뒤쪽으로는 상가주택지 5블록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뒤쪽으로는 상가주택지 9번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8번에 1번, 그 다음에 8번에 4번, 5번은 이제 이주자택지고요. 그 다음에 2700선으로 형성돼서 공급됐어요. 그래서 토지가는 약 한 20억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건 2번, 3번인데요. 2번, 3번에서 이제 우리가 20억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대가 약 한 4천에서 4,500선 놓고 봤을 때, 물론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죠. 5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약 한 3천, 한 400선에서 4천선 범위 내에서 평당가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평당 2,700인데 평당 2,800으로 받으신 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진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1층 바닥 면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산출은 해놨지만 이보다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층 로스가 심한 곳은 이런 코너 땅이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는 땅들은 1층 로스가 좀 덜한 편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검토하고, 공사 바닥 면적은 최대 맥시멈 200평 정도 계산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5번, 그래서 7의 1번하고 5번은 이주자 택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 3, 4도 2,700대입니다. 그래서 19억 정도로 나왔어요. 71평.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66평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66평이면 4층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이제 1, 2, 3, 4, 5층 이렇게 짓는데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지어져 있을 때 위에가 이제 다락이 형성되죠. 다락이. 이렇게 다락이 형성되는데 1층 상가 짓고, 그 다음에 2층 202로, 그 다음에 302로 짓고, 402로 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복층으로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쪽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 요거 이제 많이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202로, 그 다음에 202호 복층, 그 다음에 302로, 그 다음에 402로, 402호. 그러면 여기는 이제 투룸으로 하고, 이쪽에 이제 원룸 있다고 치고, 이건 3룸 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3룸 계획하고, 이거 3룸, 이거 3룸.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에 1.5룸, 이쪽에 2룸. 그렇게 해서 이쪽을 3룸. 그러면 이제 3룸이 하나, 둘, 셋, 넷, 5개 형성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대지 면적이 최소한 70평에서 72평이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근데 이보다 더 적으면 물론 이제 방이 작아지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7의 1 같은 경우는 66평이고, 그 다음에 8의 1 같은 경우는 69평이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뭐 8의 1은 어떻게 넣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투라고 적어놓은 건 기준층 기준, 즉 한 층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걸 검토한 거고, 일반적으로 4층을 주인 세대로 만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생 면적은 이보다 더 나올 것이다. 공사바닥 면적은 맥시멈이다. 미니멈이 아니고 최대값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평당 얼마 정도 곱하느냐가 이제 공사비 책정의 이제 묘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아놓고 공사를 하는 이런 계획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7과 8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률이 가장 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입찰가를 결정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이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고, 수익률 최고 위치를 찾는 거 참 힘들어요. 그 먼저 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지 면적이 좀 협소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평당가가 좀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대지별로 또 개방감 정도가 다른데, 사실 여기서 우선순위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대지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주택은 이면 개방이 유리한데, 일면 개방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지 중에 3면 개방이 유리한데, 이러면 이제 근생 면적이 좀 줄어요.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주변 시세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A급지 같은 경우는 뭐 4천에서 4,500선, 뭐 비싼 곳은 실제로 거여마천 쪽에서 시가 정비구역 바깥쪽도 거의 5천에서 6천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치 좋은 곳은 이 정도 가격을 써야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2600에서 2800 정도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요 공급가에서 최소한 저희는 봤을 때 이제 3500선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3500 정도 아니죠. 3000 정도로 낙찰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요게 이제 요즘은 경쟁도 세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형성되기는 조금 힘들고 진짜 천을 타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적정가보다는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형성되었으면 싶어요. 토지가가 너무 세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3룸 같은 경우가 화장실이 하나인 게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냐면 약 한 3억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3억 곱하기 5개 하면 15억이 회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는 나와요. 공사비는 나오는데 문제는 땅값이죠. 이 땅값이 이제 20억인데 요게 이제 얼마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20억이다. 그렇죠? 땅값이 20억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억의 땅을 샀다. 그럼 150%죠. 그러면 30억에서 공사비 빼면 공사비 더해야죠. 공사비 더하면 뭐 10억 놓고 그러면 40억 땅인데 40억에서 약 한 15억 정도가 회수됐다. 내가 이게 이 정도가 회수됐다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40억에서 15억이 회수돼도 약 한 25억 정도는 남아있는 거고 여기서 약 한 10억 정도가 1층 세에서 형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1층 세가 연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회수된다. 그러면 거의 5, 600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퀘스천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8억이든 회수된다 라고 봤을 때 약 한 15억 정도 가지고 내가 송파구에 4층 5층짜리 빌딩이 하나 들어서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사비 줄이기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줄여봐야 뭐 한 3%? 2%? 이 정도입니다. 이게 뭐 10% 이상 줄 수가 없고 이거는 줄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토지 비용은 이제 우리가 비싸게 주고 잡으면 잡을 수 있지만 내가 과연 뭐 예를 들어서 30억을 주고 살 거냐 20억짜리 땅을 그 다음에 28억 주고 살 거냐 이거는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례지구에서 단독주거용지 지금 형태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서 앞서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실제로 1블록, 2블록 검토했고요. 6블록 확인했고요. 7, 8블록 확인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10블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할 건데요. 이 부분 계획하면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지구 전포교명 단독주택 용지 D1의 2 7과 8블록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요. 미래 건축 설계 전문 엘송 건축사 사무소는 검증된 실적으로 수익률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파구 건물주 도전에 한 세대 한 필지 되는 이 도전 가능한 시기 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토지 정보, 구입자, 건축 설계, 공정관리에 대한 궁금한 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D1의 2 10블록에 대한 상세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